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도 전기차 관련된 흥미로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네요. 오늘은 테슬라 뉴스보다는 폭스바겐이나 현대 전기차 관련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폭스바겐의 전기차인 ID3와 ID4가 테슬라 차량들처럼 OTA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이 사진, 제가 저번에 테슬라의 OTA가 뛰어나다라는 뉘앙스로 말하며 썼던 사진인데요. 여기서 다시 보게 되네요. 사진을 보면은 폭스바겐의 ID3가 출고되기 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무선 업데이트와 달리 일일이 단말기에다가 차를 연결해서 아주 컨벤셔널하게 차량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사실 폭스바겐 ID3도 OTA가 가능한 상태로 출시하려고 했지만 소프트웨어에 문제 등이 많아서 결국 ID3는 예정된 일정보다 미뤄진 채로 출시가 됐었고, 심지어 처음부터 의도했던 OTA는 넣지도 못했었죠. 그러나 이를 이제 해결했는지 폭스바겐의 ID3, ID4도 OTA가 가능하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폭스바겐의 ID3, ID4 이거 되게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유럽에서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유럽 판매량을 보면 ID3가 테슬라 모델 3보다 판매량이 좀 높게 이렇게 나와요. 아마 전체 판매량도 지금 좀 높게 나올 겁니다. 물론 모델 3야 이게 제때제때 공급이 안 되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수요 자체가 있으니까 판매량이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주행거리나 출력 뭐 이런 거야 당연히 테슬라 차량들에 비해서 꽤 떨어집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람들이 스펙만 보고 차를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OTA라는 게 저 같은 일반인이 보면 핸드폰을 무선 업데이트 하듯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양한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하는 완성차 업체들 특성상 이를 전부 통합하는 OS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각 ECU들이 호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난관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난관으로는 자동차 유튜버 자동차 미생님이 한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보안 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죠. 차의 구동까지도 바꿀 수 있는 심도 있는 업데이트다 보니까 이게 해킹되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폭스바겐도 일단 서비스 센터를 한번 가서 OTA를 풀어주는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되는 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선까지 OTA가 가능한지는 까봐야 알겠지만 물론 테슬라처럼 이제 OTA를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단순히 내비게이션이나 OTA를 넘어선 이런 OTA니까 이렇게 발표를 했겠죠. 일단 이렇게 움직임이 진행되는 거 보면은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OTA를 탑재하고 차를 출시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폭스바겐 아래 산하에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OTA가 물론 이게 기술적이든 뭔가 산업적이든 이런 게 굉장히 어렵긴 해도 이게 지구에서 화성까지만 로켓 쏘아 올리는 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지 않겠습니까? 다른 브랜드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기술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얼마 전에 공개된 현대 아이오닉 5도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이제 공지를 때리는 거죠. 이제 우리도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블루엔즈 와가지고 업데이트만 한번 하시면 그때부터 OTA가 풀리니까 블루엔즈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OTA를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들은 OTA가 없는 차로는 어지간하면 다시 못 돌아갈 정도로 이게 정말로 편하고 정말로 이게 차에 만족감을 주는 그런 업데이트인데, 그런데 이제 어지간한 전기차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OTA를 탑재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 말고도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5를 충전하는 걸 봤더니 22%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고작 16분밖에 안 걸리더라 라는 게 뉴스입니다. 이게 보니까 22%부터 충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충전왕, 이게 영어 원문 기사를 보면은 차징킹이라고 써있는데 빠르긴 빠릅니다. 네, 이거 빠른 건 인정해야죠. 독일의 어떤 유튜버가 테슬라 모델 3를 충전하려고 슈퍼차저에 갔는데 그 옆에 아이오니티 충전기로 충전하고 있던 아이오닉 5를 발견하고 이게 바로 유튜브 각이다 라고 이렇게 찍으러 간 것 같은데, 이 영상 보면은 22%부터 직접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80% 때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 돼서야 발견한 겁니다. 일단 이 아이오닉 5를 충전하고 있는 이 충전기는 아이오니티라는 충전기입니다. 테슬라에는 슈퍼차저가 있다면 반테슬라 연합,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브랜드들 포드, 아우디, 벤츠, 포르쉐, 현대 등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모여서 투자한 충전 서비스가 바로 아이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이오니티가 350kW급의 충전도 가능한 이런 초급속 DC 콤보 충전기를 유럽에 굉장히 많은 곳에 뿌리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쉽게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42.68 써있죠. 러프하게 42라고 보면은 이게 충전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2kWh 정도 충전하고 있다, 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그 아래 16은 이게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분입니다. 충전 시간이죠. 그러니까 16분 동안 42kWh를 충전했고 현재 80%까지 충전했는데 현재 충전 속도는 149kW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게 80%에서 149kW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유지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80% 넘는 순간 이제 갑자기 3kW로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45kW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80%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셀들이 이제 과충전이 되는 거, 뭐 각계 셀들이 과충전되는 거를 최대한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천천히 이제 여러 군데 같이 이제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가용 거리가 거의 전기차 운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에서 80% 정도라고 하는 것을 좀 고려해보면은 와, 진짜 실구간에서의 속도는 엄청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뭐 800V 시스템도 엮여있고 하니까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선 출고되고 나서 이제 뭐 필드 테스트에서 검증이 될 것 같은데, 현대가 뭐 코나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쓰진 않고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진짜 그거를 감안하면 진짜 빠른 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6분 동안 42kWh를 충전한 걸 가지고 이제 아이오닉5 롱레인지 모델의 가용 가능 배터리인 72kWh를 이제 생각하면 이제 역산할 수 있죠. 역산하면은 첫째로 평균 충전 속도를 알 수 있고, 둘째로 언제부터 충전했는지부터 이제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일단 분과 충전량이 나와 있으니까 16분 동안의 평균 충전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계산해 보면 무려 157kW로 16분 동안 충전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테슬라 슈퍼차저 V2 가지고는 절대 비빌 수 없는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슈퍼차저 V2는 최대 속도가 120kW 정도 되는데, 아이오니티를 이용한 아이오닉5의 평균이 157kW. 와, 평균과 최대치의 차이, 이거는 뭐 슈퍼차저 V3 가져와도 안 됩니다. 이게 슈퍼차저 V3 같은 경우 피크가 250kW인데 이게 10%에서 20%이 사이에서 순간 나오지, 20% 넘어가면 이제 약 160, 150 이렇게 이제 확 떨어집니다. 150, 160 정도로 이제 가정하면은 아이오닉5의 그 평균 157kW에 비하면 분명히 떨어지는 속도죠. 그리고 두 번째, 몇 %부터 시작했는지도 이제 역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튜버는 22%부터 시작한 것 같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약간 좀 오류가 있어요. 왜냐면은 충전기에서 쏴주는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역산하니까 22%인 겁니다. 근데 충전기에서 쏴주는 것과 차가 실제로 받는 것 사이에서 분명히 이제 손실률 같은 게 존재합니다. 왜냐면은 이 충전기는 DC, 그러니까 직류로 이렇게 쏴주던 거를 AC, 그러니까 교류로 바꿔줘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률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는 막 루트에서 분명히 또 뭔가 뭐 손실이 되거나 하겠죠. 따라서 이 손실률을 약 10에서 20%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손실률을 한 10% 정도로 그냥 뭐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보고 계산 때려보니까 충전을 한 28%부터 시작한 걸로 추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한 28%부터 80%까지 충전하는데 16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빠른 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휴게소에 이런 350kW급 충전기들이 있으면은 화장실 갔다 호두 과자 좀 먹으면 바로 그냥 20에서 80%까지 충전 끝이죠. 갈수록 기술이 좋아지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밝히고 있는 게, 또 테스트 드라이버랑 얘기를 했대요. 최고 속도인 350kW를 찍지는 못했고 220kW라고 했는데, 뭐 제가 아까 뭐 테슬라 슈퍼차저 V3가 최고 속도 250kW를 찍기 위해서는 20% 아래일 때 한시적으로 그렇게 충전 속도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오닉5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 이 정도나 됐을 때나 이제 350kW가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는 좀 서서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와, 전기차 급속할 만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진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충분히 좀 검증이 되고 이렇게 실사용했을 때 별 배터리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는 이제 수많은 필드 테스트를 이용해서 검증이 될 건데, 뭐 현대가 또 설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막 급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우리나라 기업이고 하니까 뭐 응원은 해야죠. 근데 전 다시 탄다면 테슬라. 네, 일단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차량들의 충전 속도 부분에서는 이 800V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기차에 비해서 분명 떨어지는 거를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계속
400V를 유지하면서 전류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거를 계속 개선해 나갈지, 아니면은 좀 더 연구해서 테슬라 차량에도 800V 시스템을 채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일론 머스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향후 테슬라도 다른 브랜드의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궁금해지네요. 참 갈수록 전기차에 이런 경쟁이 심화돼가고 있는 것 같고, 논한 거는 소비자가 논았죠. 이렇게 싸우면서 가격도 내려가고 더 기술은 좋아지고 하니까 테슬라만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타보면 또 택받으니까, 그래서 아이오닉5 타면 또 제 마음도 좀 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뭐 시승 기회가 있으면 한번 타보고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테슬라를 앞으로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주문하실 분이면은 아래에 있는 이 레퍼럴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주문하시면은 향후 테슬라 샵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11만원 상당의 레퍼럴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주문하실 때 꼭 이 아래에 레퍼럴 코드 잊지 마시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주문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